네, 일본이 결국 백색 국가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8월 이제 하순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이트 국가라는 것은 전략 물자, 즉 전쟁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에 대해서 포괄 허가를 받아서 3년 동안 개별 허가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미국, 일본, 미국과 독일, 프랑스 뭐 이런 27개 나라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 2004년부터 면제를 받았었는데 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면제를 받았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네. 제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외가 되면은 수입할 때마다 건별로 평균 한 90일, 최대 90일이죠. 최대 90일 정도 걸리는 개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략 물자 수입할 때 평균 뭐 한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꼭 90일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90일을 거의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또 이제 그 신청서에 단어 철자 하나만 틀리거나 좀 뭐가 잘못되면 또 이제 이거를 다시 제출해라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90일이 또 걸리게 됩니다. 수입하는데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1,700개 전략 물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600개는 개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허가를 지금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1,100개 품목은 이중 물자, 이중 용도 물자라고 그래서 일반 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물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3년 동안 포괄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1,100개를 건건이 새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가기를 오늘 통과를 했죠. 그렇게 되면 경제산업상이 사인을 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에 이제 그 관보에 게재가 되는데요. 그날부터 3주 21일 후부터 시행이 되니까 아마 지금 일본에서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28일부터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한일 무역 분쟁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앞으로 광범위한 업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무역 보복 타깃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였는데, 그럼 다음 타깃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소재 부품의 전면에 걸쳐서 아마 이러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수입에 대한 전면 중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120개 개 정도가 일단은 개별적인 심사를 받을 건데, 일단 2차 제재에서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은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작 기계라든지 탄소 섬유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 일단 공작 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조나 단조 등으로 만든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건데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시스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80%가 일본에 의존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일부 업체라든지 독일, 유럽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충격보다는 부분적인 충격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섬유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그 탄소 원사죠. 원사를 수입해서 어느 정도 가바가 되기 때문에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당분간 양국 간의 화해 모드 조성은 어려워 보이는데,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이미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된 악재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아직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 오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두 분 다 의견이 좀 다른데 먼저 중립 의견을 들어주신 이유를 들어볼게요. 워낙 변수가 많아서 네.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건데요. 일단 좀 악재부터 이렇게 보면은 8월 중순까지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될 겁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8월 28일, 24일이죠.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연장하지 말자라는 그런 또 여론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태인데, 상당히 좀 이것도 악재가 될 수 있고요. 8월 28일부터 말씀드렸는데도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지정 취소가 되죠. 8월 말에 이제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중국
A주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10%에서 15%로 확대가 되는데 반대로 이제 한국 비중은 줄어들겠죠. 여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8월 말에 나올 거고요. 9월 1일부터는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중국의 한 3천억 달러 품목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또다시 이제 양국의 이 공격이 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뭐 악재가 진짜 뭐 첩첩산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8월 말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불화소가 이제 수입이 안 되게 되면은 반도체 가격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수급에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또 이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코스피 1980은 12개월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0.87배입니다. 그 작년 10월이나 올 초에 그 바닥이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1980이 상당히 지지선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코스닥 600도 PR 13배 수준인데 과거에도 지금 한 5년, 3년 동안 이 수준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대세 상승 직전이 2016년 12월 달에 573일대가 13배였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지지력을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얽히면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의미 있는 반등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상원 대표는 추가 하락 가능하다라고 보시네요. 예, 금일 아쉽게도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가 이탈된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내부, 즉 수급상의 모습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2만 개 이상의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을 본다면 결국 8월 달 옵션 만기까지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포지션이 아닌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거기다가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발언을 했죠. 9월 달에 중국에 대해서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10% 관세를 감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 나왔고 또 앞에서 우리 이성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뭐 일본과의 무역 전쟁, 분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바닥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영향을 좀 저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확산되면서 이른바 애국 테마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이 나홀로 상승 행진을 보였습니다. 뭐 문구, 속옷 관련 테마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에 최고의 이슈 종목은 바로 애국 테마 중에서 문구죠. 모나미라는 종목이 무려 20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다시 또 상승세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부업체 리드코프까지 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가 조금 부러워했던 그 밥통, 다시 말해서 코끼리 밥통이 있었는데 PM 풍년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부방 이런 밥솥 관련주들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그 악기죠. 삼익 악기 같은 경우에도 야마를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생필품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애국 테마주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면은 5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의견이 좀 날리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성호 대표는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움직임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예. 지금 그나마 살아있는 테마가 지금 이쪽밖에 없죠. 일본과의 관계 다 지금 짐작하시겠지만 빨리 이제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고 이런 관계가 좀 더 오래 간다면은 이쪽 테마가 지금 여기서 당장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워낙 급등락이 심하고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매매하시는 건 안 되고 또 쫓아서 사기보다는 좀 밑에서 사셔서 올라갈 때는 파는 전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립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그럼 매매 팁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지금 테마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손절 가격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뭐 만약에 또 관심을 가진다면은 소재 부품 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손절 가격은 무조건 칼처럼 지켜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